장관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제가 역대 정부에서 독도와 관련된 언급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동안 총 28번, 박근혜 정부에서는 26번의 독도 언급,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39번의 독도 언급.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수부의 어느 보고서에도 독도와 관련된 보고가 없습니다. 이건 왜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장관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맞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지난 6월 달에 우리 한국조사선이 독도 주변의 해양 조사 활동을 했을 때 일본에서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것도 3차례나. 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해수부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 10년 동안 한 87건 정도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짧게 네, 해주시겠어요? 한 번도 저희가 조사를 멈추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 조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어봤거든요. 이제 해수부에다가 당시 이런 항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대응 매뉴얼은 저희한테 주지 않으셨고요. 외교부 소관이다. 그래서 우리 부는 소관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아직도 장관님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사에 대한 소관 업무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조사는 저희 우리 업무니까 그건 진행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일본이 독도에 가서 우리의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조사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 해수부가 그거 우리 소관 업무 아닙니다. 외교부 업무입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냐는 거죠. 장관님은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의 뉘앙스가 조금은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해주시겠어요? 외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 외교 당국에 항의한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 2008년도에요. 제가 네. 찾아보니까 정말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중학교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자국령으로 명기한 것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내셨냐면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라는 데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외교부의 업무를 넘어서는 행동을 하신 겁니까? 저도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영토 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료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역대 정부에서 독도와 관련된 언급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기 동안 총 28번의 독도 얘기를 하면서 해양 영토에 체계적 관리하겠다.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확고히 수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26번의 독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게 아닙니다. 해수부에서 업무 보고를 하든 그럴 때 번번이 이것이 언급되면서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확실하게 인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독도 영토 주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리고 독도 그리고 동해 표기 국제 홍보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수부 보고자료에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총 39번의 독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놀라운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수부의 어느 보고서에도 독도와 관련된 보고가 없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거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독도를 포함한 영해 기점을 포함한 것을 이제 해양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해양 영토에 대한 수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게 우리 업무의 목표입니다. 네, 그거에 입을 쓰고 네. 우리끼리 그 안에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입장을 분명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 우리 정부가 행하는 정상적인 활동에 대해서 항의가 들어온다면 그것에 맞대응을 하는 것이 관계부처 장관으로서 당연히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2월 말에 취임하셨고 1월부터 업무를 보셨다고 하면 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장관님들은 한 번도 독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에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이거
대일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윤석열 정부가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그 연장선에 있는 것 아닌가? 이러다가 독도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명확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었을 때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대외적으로 공포하지 않고 이 내부에서 이야기하고 마치 입을 쓰고 만세 부르는 격으로 일을 처리하신다면 누가 그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그것을 수호할 의지가 해수부에 있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대통령 업무 보고가 또 있나요? 언제 있나요? 뭐 필요하다면 업무 보고를 받으실 수는 있는데 네, 지금은 계획이 없나요? 지금 아까 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네. 사실은 단어를 가지고 애국심이라든가 현재 해수부가 갖고 있는 임무 등에 장관님, 대한 것들 이거는 오해를 가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단어가 합니다. 아닙니다. 예. 독도는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예. 명백하게 영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보고를 하는 것이 단어에 대한 오해다라고 표현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단어에 대한 오해라고 말씀드린 게 장관님이 아니고요. 적절하지 않은 지금 답변을 하신 겁니다. 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업무 보고 언제 있죠? 그건 아직 뭐 올해 계획이 다시 잡힌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보고하실 때 독도와 관련된 그 보고를 정확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8월에 의사가 있으신가요? 8월에 우리 그 독도와 관련된 지속 가능한 그 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 사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을 합니다. 네. 예, 거기에서 나오는 시사점들을 담아서 우리가 국회에 다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대통령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이후에 일본이 이렇게 정말로 이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항의 조치가 있을 때 해수부 장관님은 좀 더 단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